너네 백신 안 맞은 사람 없나? 안 맞았어? 1차 맞았어? 현영이 맞았다 했나? 다 맞았고? 저 1차 1차? 2차 언제야? 저 2일이요 12월 12월이? 언제야? 모의고사 그럼 다음 주네? 다음 주 모의고사 또 수요일이잖아. 보고 그날에 만난다고? 목요일 배석이네. 나는 지금 부스터샷 맞게 생겼어. 나 8월에 접종하게 되더라고. 이러다 부스터샷 맞아오는 건가 싶다. 좀 좋지 뭐. 자, 1번은 그냥 쭉 한번 더 읽어볼게. 이거 좀 어려우니까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수능 스타일로 읽으면 내용 알면 되니까. 무엇이 일어날까요? 언제냐면 학생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메시지가 뭐냐면 얘기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것은 can get you 너를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즉 아이들은 할 겁니다. 마땅히 한 사람이 예상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 그냥 생각하는 짓을 애들이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애들은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오직 자기한테만 이미 동의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겠죠.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 섞여 있는 무리 내에서. 그리고 종종 구애를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랑 목소리가 되게 크고 막 화난 사람이랑 언쟁하는 거에 있어서 귀찮아 하고 냅둔다는 거죠. 왜? 내가 추하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입을 닫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만 already보다는 agree라고 했죠.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부정적인 어감을 느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get you in trouble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는요, 결국 집단이 분열될 거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애들끼리만 모이고 서로 싸우려고도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집단 양극화는요 계속 따라가요. 졸업생들의 실제 세상으로.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양극화가 된다는 거니까 그럼 결국 뭐야? 여론이 계속 분열된 채로 쭉 간다는 거죠. 이거 지금 한국도 똑같아요. 지금 20, 30대가 여론이 분열됐어.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요즘 정치인들 다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20, 30대 자기 편을 끌고 올까? 20, 30대 완전 분리됐거든. 완전 양극단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판이 사실상 개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회학자 다이애나 C 뮤츠가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 책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장 낮은 수준의 노출 빈도에 휩싸여 있다. 누구냐면 대립되는 포인트, 즉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음의 상관관계네요. 그리고 그와 반면에 낮은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게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네. 이러한 사람들은 되게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에코 챔버스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뭐야? 자기의 의견과 부합하는 사람들하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특히 누구?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근데 당연히 마땅히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그러면 훌륭한 에듀케이션은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seek out, 찾도록 똑똑한 사람이 근데 자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 opposite이 요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확증 편향이 요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생각하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 챔버스 같은 거 찾아 쓰세요. 얘에서 뭐 쓰면 된다고? 그리고 딴 데 갔다 왔지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제가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소화를 이뤄서 38명 맞췄는데 29명 졸업시켰거든요.
29명 끝까지 보고 왔는데 29명이 다 3등급 넘겨왔어. 아 진짜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행복해서. 아 나 진짜 이거 한다고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진짜 솔직히 욕한 마음에 뒤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비 점수만 해줘도 그렇고 진짜 이거 얘네 그 단어도 보면 내가 다 모아서 다 관리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보람이 찼어요. 그냥 갑자기 뻘쭘했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서울대도 나올 것 같아요. 저 태양 처음이에요. 서울대 나오는 거. 그래서 너네는 혹시 가능하다면 자 2번 이제 읽어볼게. 1번 이제 내용 이해되죠? 그래서 그 내가 매번 했던 거 있잖아. 지문 계속 누적되면 축적될 때마다 계속 하나씩 복귀시켜 드릴게요. 자 2번 문제 예술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문 퀄리티가 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점도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이것도 수학사를 좀 가면서 어법이랑 어디만 잡게. 자, 일부 회사 리더, 그러니까 1번의 컴퍼니랑 2번의 컴퍼니 좀 달라. 1번의 컴퍼니는 그냥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번의 컴퍼니 이건 그냥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 회사 리더들은 얘기하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회사가 겪고 있다고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하고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거라서 관계사 한번 털어볼까? 자, 관계사 관계사의 기본 유형인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좀 선행사 이거는 선행사라고 한 거지? 그럼 거기에다가 전치사 섞어서 전치사 부를 넣으면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하고 부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바로 뭐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형용사가 소유격으로 발전한다고 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뜻은 뭐라 해야 돼? 오, 그 다음에 관계 부사는? 그래. 재현아 관계대명사 와서 명사. 알겠죠? 잘하네. 자, 관계사 무조건 선행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건 어떻게 하시라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들도 알아. will lower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변화가 조직 그 리더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다 경쟁력을 그러니까 효과를 떨어뜨리고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재능 있는 애들 몰아내고 그 다음에 팀을 갈기갈기 찢을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하지. 일을 하는데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세. 그러면 일하고 싶겠어? 그지? 하기 싫잖아. 제일 지금 빡센 건 뭔가? 수학? 수학 하고 싶어? 끔찍하지. 그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리더들은 보통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밀리터리를 얘기했어. 그럼 이거 군대 얘기할 거야? 큰일 나. 큰일 나겠지. 그래서 제가 군대 왜 꺼내놨어? 예시. 그러니까 예시보다 유추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군대 예시를 끌고 와서 얘네가 이러니까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려고 거야. 그래서 이거 핵심 군대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군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했으니까 군대가 어떤 건지 보자. 얘가 어디냐면 place,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스트레스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스테이러스 코 항상 있다는 뜻이야. 스테이러스 코는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친구 where 이거야. 근데 또 거기에서는요 그 사원들이 are on board 그러니까 위에 탑승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출발을 했대요. with a beach vacation.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뭐냐면 on boarded가 뭐냐면 너네 그 회사 취업하면 이제 오늘부터 일 시작했을 때 그 시작 이제 근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무를 얘네가 시작하는 게 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변에서 놀다 오는 게 아니라 부트캠프가 그거야. 재훈이가 한 3년, 2년? 2, 3년 남았죠 재훈이. 2, 3년 후에 가게 될 곳이요. 신병 교육대요. 자, 거기 뭐 어떻게 공군 갈 거야? 장교 할 거야? 안 갈 거야? 해군 갈 거야? 아니 왜 학교는 항공대인데 거긴 또 해군이야? 다 해보려고? 해군은 왜? 운동인데 맨날. 운동? 네. 무슨 운동? 저 수영하는데 오랫동안 수영 안
되게 크게 후회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 후회할 것 같은데 자 괜히 왔다 싶을 거 없어. 배 타야 될 텐데 그거. 그때 와서 또 생각하지 마. 어제는 신병교육대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신병교육대 갔다 와서 막 애들이 와 드디어 막 파티다 이러겠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스트레스랑 이게 계속 공존한다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잖아. 그럼 앞에 얘기 이제 싹 다 버리고 뒤에가 핵심인 거잖아. 근데요, employees of the military remain among the highest래잖아. military는 근데 세모 아니거든요. 긍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신기하잖아. 나도 군대 정말 가기 싫었어. 군대 가면 맨날 혼나고 욕먹고 막 이럴까봐. 근데 실제로 그랬어. 근데 사실 군대가 제일 힘든 건 선임한테 욕먹고 까이고 막 혼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갇히는 게 제일 벅차. 갇히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예를 들어 예서가 내 선임이야. 예서가 나한테 일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 끝나잖아. 집에를 안 가서 이미 직장이랑 집이 같아.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겠죠?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존할 수밖에 없는 군대는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유지됐을까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잖아. 근데 진짜 그럼 군대를 망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재현이 가보면 알겠지만 신병교육 때 끝나면 진짜 이상한 기분 든다. 그 조교가 맨날 뭐라 그래. 막 진짜 나 한 2, 3일에는 한 번씩 무조건 혼났던 거 같거든. 맨날 얼차게 하고 맨날 혼나고. 그냥 군대를 가면요 내가 되게 병신 같아.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 못하고 지적받는 거 진짜 자존감 개박살나거든. 내가 병신 같은데 5주를 딱 하고 버텨서 수료식 날 조교가 와서 축하한다 이렇게 한 거거든. 와 근데 얘랑 막 안고 싶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애증의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었잖아. 맨날 나한테 뭐라 하고 막 짜증나게 굴었는데 이상하게 수료식 날 조교가 와서 이렇게 악수할 거거든. 뭔가 얘한테 막 고맙다고 하게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대가 돌아가는 원동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가 회사를 갈 때도 이런 회사 가면 성장을 엄청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 그래서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회사로 가야겠죠. 이런 회사라면. 왜냐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 일이 빡세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가장 잘 기능이 되는 조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steadfast, loyal, 그리고 충성심도 있대, 심지어. 그리고 an organizational plan,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That's because 왜냐면 after centuries of practice, the military has learned 완전히 습득하게 된 게 뭐냐면 만약에 너가 스트레스를 right lens, 올바른 렌즈로 겪게 되면 올바른 렌즈래요. 올바른 렌즈가 그럼 뭔지 물어보지 않겠어? 이제 나 이거 의미처럼 문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따 적어줄게요. 그래서 올바른 렌즈로 너가 스트레스를 잘 겪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너는 아마도 meaningful하고 그 다음에 소셜 bonds를 만들 거야. 이게 진짜 딱 신병교육이랑 딱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가 나중에 너네 일생에서 쭉 얘기할 거지. 그죠? 그래서 instead of seeing stress as a threat, 그래서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떤 하나의 the military culture derive는 무슨 뜻일까? 그래서 derive 무슨 뜻이야? 그죠? derive는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A를 B로부터 끌고 오다라고 하면 되죠. 자부심을 여기 있네. 긍정. 자부심을 끌고 와라. 뭔가 만들어지는 공유된 회복성. 그 말은 뭐야?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고생했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힘들었던 걸 또 같이 공유해서 내가 봤을 땐 채찍이 강하면서 당근도 강한 조직 가면 진짜 내가 개세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갔을 때 이런 조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특히 사회 초년생 때 이런 회사를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진짜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여러분들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니네가 그런 회사 만들든가. 그래서 할래? And this has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The fact, 사실. 근데 그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군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뭐야? 심지어 그래서 회사나 팀도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인이어서 군대는 가능한 게 아니라 너네 직장, 너네 회사도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발판 삼아서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아라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재력을
빵 터뜨릴 수 있는 웨어 스프링으로 만들라는 거죠. 됐죠? 이거 그거야. 웰 스프링이 그 한국어로 뭐라 하지? 웰이 우물이라는 뜻이거든? 스프링 빵 넣은 거잖아. 이게 파면은 그 물 나오는 거 뭐라 하더라? 그거, 그러니까 물 끌어내는 거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에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원동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3번 볼게요. 3번도 중요하지. 아, 이거 이때 문제 내신 분들이 되게 좋은 거 많이 해보셨나 봐. 문제가 다 좋아. 이때 3월부터. 이거 작년 3월이거든요. 코로나라서 선생님들이 밖에를 못 나가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나 보다. 아니, 퀄리티 솔직히 니네 중간고사 때 거랑 너무 사벽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하이어키라고 읽어줘. 하이어키는 위계라는 뜻이죠. 위계는요, 좋아요. 위드가 뭐냐면 잡초야. 위드 아웃이니까 잡초를 뽑다라고 하시면 돼요. 제거하다라고 하는 게겠죠. 자, 위계는요, 어디에 좋냐면요, 확실히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회사가 있으면 신입사원이랑 대리가 있으면 당연히 대리가 보는 눈이 더 안목이 더 뛰어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짬밥이 있는데 왜 신입사원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우리 이렇게 하자니까 보통 이러면 대리가 오잖아. 네 오기 전에 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은 빡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위계를 타고 가면서 없어지겠죠. 대리가 신입사원들이 그거 하지 마. 옛날에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럼 대리가 이제 실패한 걸 아니까 더 좋은 걸 디벨롭해서 과장한테 보내면 과장이 그거 보고 오케이 승인하면 부장한테 가고 부장이 가면 부사장한테 이런 위계라고 그죠? 대기업이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위계는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거 읽으면 느낌이 싸해. 영어 좀 되게 위계는 나쁜 아이들 제거하는데 좋다라고 해서 위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할 거라는 느낌을 가지면 그 독해 짬밥이 별로 안 되는 거죠. 딱 갔는데 by the time an idea makes it all the way 쭉 길을 타고 쭉 갔다는 뜻이야. 무슨 시간대까지? up the chain 사슬 타고 사장까지 올라갔대. 그러면 it will have been compared 얘는 계속 비교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다른 애들이랑 시스템 내에서 그러면서 좋은 애만 거치고 사장 딱 데스크에 올라간다는 거죠. with 자 이거 with 분사구문이네. 그것에서 했죠. 명확하게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제일 위에 랭크돼 있다. 1위에 서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건 통념 반박이죠. 통념 뒤집는 거겠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흐름 뒤집힌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긍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명확히 좋아 보이는 생각은요 are not truly innovative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시가 뭐가 있지? 학원으로 해볼까? 학원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되게 혁신적이야. 세상을 막 뒤바꿔. 근데 처음에는 되게 구릴 수 있다는 거죠. 아이폰이 대표적이겠다.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핸드폰 세계 시장 1위가 노키아였고요. 2위가 대한민국이랑 삼성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LG가 2위 아니면 삼성이었거든. 그럼 3위가 LG는 삼성이야. 그래서 2, 3위를 대한민국이 먹고 1위를 노키아가 먹고 있었거든. 근데 노키아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이폰 그거 애들 장난감이지 그거 누가 사냐고. 사람들은 다 피처폰 쓸 거라고. 그냥 하나 지나가는 소용돌이에 불과할 거라고. 그리고 스마트폰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수익성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스마트폰은 분명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부려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봐봐. 노키아 박살났잖아. 그래서 인수당했잖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위계가 혁신에 방해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진짜 개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요 종종 쓰레기 같아 보여요. 얘네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맨 밑에 맨 하위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처럼 신입사원이 얘기하는 게 대리들에 봤을 때는 너무 전통적이고 그냥 오면은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이면 위드아웃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개쩌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어. 그럼 그게 발견됐다는 거야. 어린 놈의 새끼가 사원이 뭘 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특히 대한민국 위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 너네 나중에 니네 취업할 때는 기업 규모가 진짜 다 줄어들어 있을 거야. 네이버 봐봐. 네이버 생각해보면 네이버 다 분사시키잖아. 그 뭐지? 그 라인이랑 스노우도 분사시켜버렸잖아. 그래서 전체 기업의 조직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혁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니네 지금 되게 어찌 보면 취업할 때 되게 불리한 상황에 서 있는 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날 거죠. 그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미 그건 우리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너네 그래서 2년 후에 알바하셔야 되잖아요. 니네가 알바할 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알바 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들 거야. 니네 집 앞에 있는 맘스터치만 봐도 알잖아. 사장님만 서 있고 다 뭐해? 키오스크 가서 눌러서 주문하러 가잖아. 여기 하물 앞에 있는 공차도 그렇고 컴포즈 커피도 그렇고 다 가서 기계로 누르잖아요, 그죠? 알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알바는 싹 다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비대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그래서 불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알바를 하고 싶어도 알바를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화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예시를 들고 있어.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회사가 유명하게도 패스 on,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야. 기회를 넘겨버렸는데 미친놈이죠. 그라운웰 그 전화기 특허를 그냥 다 버려버렸다는 거야. 지금 저거는 떼돈 벌죠. 그지? 전화기 만들 때마다 특허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회를 날렸다니까 이건가? 이거 혁신적인 기회인데 이걸 날렸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네. 뭐 때문에? 위기 때문에. 자, at the time 그때 당시에는요 전화가 엄청 시끄럽고 뭐 하기 쉬웠냐면 잘못 전달되기가 십상이었대. 그럼 당연히 아무도 안 쓰겠지. 근데 그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어떻게 그러니까 전화를 하려면 앞에서만 해야 되지 멀리 가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은 이걸 알았어. 텔레그램 비즈니스에서 수익성이 높은 거는 다 정확성과 그 다음에 멀리 뻗어야 된다. 이거에서 나온다라고 밑에 팀이 텔레그램 팀이 그걸 얘기해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이어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텔레그램 팀이 야 이거 수익을 내려면 전달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정확하게 들려야 되거든. 근데 이거 안 된다며 니네. 야 버려 뭐 하는 거야? 그거 사실은 돈 안 돼. 이렇게 해서 반려돼 버렸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텔레그램 팀이 텔레그램 비즈니스가 하이어키인 거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알지? 다 수행평가할 때 한 번씩 들어가잖아. 나무위키랑 위키피디아 한 번씩 들어가죠. 백과사전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일단 내가 초딩 때까지만 해도 어린이 백과사전에서 이만한 책들이 있어. 그거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과사전 안 팔죠. 왜? 위키피디아가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그냥 거기다 글 올리는 거야. 나무위키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우리가 백과사전을 만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그거 어땠대요? 그냥 개소리라고 치부됐던 거죠. 근데 지금 봐봐. 그거 안 쓰는 사람이 없어. 너네 내후년에 대학 가서 레포트 쓸 때 나무위키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 아마. 일단 1차적으로 나무위키 가서 쳐보고 세부적으로 이제 구글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학자들의 지식을 그저 한낱 우리 같은 애들이 쓰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comprehensive는 무슨 뜻이야? 넓은, 폭넓은이라는 뜻이야. 오히려 엄청 일반적인 인사이클로피디아 이게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시가 두 개죠. 웨스턴 유니언이랑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이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어키 때문에 차버리는 애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냥 그때 야 개소리야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했음에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한 사례. 실패와 성공한 사례를 한꺼번에 보여주죠. 그래서 결론보다 위계 때문에 혁신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4번 5번까지 하고 또 쉽까? 5번까지 하고 좀 쉽게 가면서 지금 지금 죽으려고 해가지고 어제 그때였어? 제 불금을 보내셨나 보네요.
몇 시? 아? 진짜? 몇 시까지? 뭔가 중간에 오늘 커피 마시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몇 시? 재훈이 몇 시에 자요? 저 1시 1시? 현영이 2시? 둘이 똑하다잖아. 자, 어제 나도 어제 잠을 못 자고 최근 3일 도하고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자야지. 4번. 자, when children are young, 애들이 어리면요,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ed. 많은 양의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면 그들에게 they do have control. 얘네도 통제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대. 많은 업적들이 애들이 통제력을 갖는데요. 그게 뭔 말을 하는 걸까? One wise friend of ours. 내 친구 중에 가장 똑똑한 놈이 parent educator. 엄마를 가르치는 그 뭐지? 육아 프로그램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그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그분 이름 뭐더라?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For 20 years, 20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조언하냐면 애들한테 뭐를 말해? 달력을 주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유치원생들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끄적이라고 그래. 중요한 말들. 왜 얘기 쓰라고 했는지 알겠지? 아직도 초등학교 때 요즘 얘기 쓰라 하지? 방학 숙제. 아니? 방학 숙제로 일기 안 썼어? 썼지. 근데 너네는 그래도 좀 나았을 게 방학이 별로 안 길지 않았어? 30일 이하잖아. 30일 40일. 우리는 4, 50일이었거든요. 하루 전에 쓰잖아. 솔직히 날씨 모르니까 맨날 맑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왜 일기 쓰라고 했는지 나는 이거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다 적으래요. 부분적으로. 왜냐면 이게 도와주거든. 애들이 이해하도록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how their days go. 내가 앞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내가 시간의 흐름을 깨우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나도 좀 다이어리 쓰잖아. 다이어리라고 하는 거 플래너거든요. 저 요거 6월이었네. 6월을 개 바빴네. 이게 하던 일이야. 이렇게 하루마다 다 썼거든요. 이렇게 맨날 바빴죠. 내가 이거 어제 봤고 이틀 전에 봤어.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 봤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치를 한 번에 1년으로 산 것 같아. 나 집에 가서도 솔직히 사실 그거였어. 처음에 학원 왔을 때 내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되게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 되게 많잖아. 막 선생님도 계시고 부원장님 로이쌤도 경력 장난 아니고 나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20살 초반 때부터 하셨대. 이 일을 막 강의를 보는데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야. 처음에 여기 올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 개 열심히 해야 민폐 안 끼치겠구나. 막 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개쩌니까 내가 좀 위축됐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2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하면 보통 12시에 퇴근하거든요. 12시에 퇴근하면 또 집에 와서 3시 동안 3시까지 내 강의한 거 싹 다 틀어놓고 모니터링하고 나 또 영어 공부하고 막 이랬거든. 그렇게 살았어.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살았어. 거의 다 1년 내내. 지금 벌써 12월이니까 좀 있으면. 그래서 12월 올해 1월에 한 강의랑 그다음에 오늘 어제 한 강의랑 비교해봤거든. 많이 차이 나긴 하더라. 그래서 열심히 살긴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플래너를 19년에 내가 그 서울대 준비할 때 한번 써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고3에서 플래너 다 쓰라고 하거든. 뭐 강요는 안 하는데 웬만하면 꼭 쓰라고 해요. 그리고 쓰고 잘 안 되면 갖고 오라고 하고 내가 도와주거든. 왜냐면 플래너, 그래서 너네도 나중에 고3 때 특히 한번 써보세요. 고3 때 왜 플래너를 써야 되냐면 일단 내 하루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가 돼요. 내가 어제를 뭐 했는지 써있으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거 능력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내가 만약에 진짜 이거 봐봐. 6월 25일이래요. 지금 하는 일이 몇 개야? 지금 11개잖아 태스크가. 근데 지금 봐봐 11개 지금 싹 다 있잖아. 그러면은 11개의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이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이걸 해서 내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는 거지.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올해 딱 이거 해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X가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완수하거든요. 웬만하면 하루에. 그래서 그렇게 된 계기가 이거를 써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꼭 해보세요. 고3 때만큼 저로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실제 대학교 가면 플래너 쓰겠어? 노느라 바쁠 텐데 대학교 때 건너뛰시고 나중에 이제 일하러 직장 갈 때 이제 다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고3 때 한번 연습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빨리 해보시고. 왜냐면 그러면은 너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대 초반에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남들 한두 개 할 때요 다이어리 있으면 5개 할 수 있어요. 나 아까 봤자 11개 했잖아. 근데 11개 다 했잖아. 이거 말해요. 근데 하나당 그러니까 여기 사소한 건 없어. 뭐 가서 화분에 물 주기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나 니네 수업에 직결되는 중요한 것만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보세요. 아시겠죠? 쓰는 사람, 플래너, 다이어리 말고. 형 있어? 그럼 우선순위 매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그죠? 이거 꼭 해, 알겠지? 20대 스타트도 다르고요. 종점도 다를 거예요. 알겠죠? 많이 좀 했지만, 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we can overstate. 우리는 과장할 수, 그러니까 그건 뭐야? 엄청 중요하다는 걸 부정문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부정문으로 지금 최상급 표현을 한 거죠. The importance of the calendar. 그러니까 강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칼렌더 쓰는 게 중요하다. Helping kids feel in control of their day. 그들의 하루에 있어서 통제력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Have them cross off는 뭐냐면 하나씩 이렇게 지우라는 거예요. 알겠지? 다 했으면 하나씩 지우래요. As you come to them.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가갈 때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우래. 그리고 spend time going over the schedule for the day. 그리고 하루의 일정에 대해서 쭉 검토해보래. Giving them choice in that schedule wherever possible. 그리고 그걸 선택권을 애들한테 주라는 거죠.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은요, respect를 표현한대요. 존중을 표현해주고, 그래서 그들은 see that they are not just tag along to your day and your plans, and they understand what is going to happen. 이제 심지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를 tag along, 그 tag along이 뭐라 해야지? 그냥 너네 인스타그램 할 때 그 해시태그 같은 느낌을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꼬리표라고 하면 되겠죠. 꼬리표. 그냥 하루하루를 꼬리표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한다? 이제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얘네가 나이가 들에 따라 어떻게 한다? 점점 하루에 내가 해야 될 거의 중요해가. 이게 우선순위야.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너네가 하루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플래너를 쓰는 건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일을 기획한다는 거, 내일을 계획한다는 그 일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는 고3 애들한테 플래너를 기본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거의 10명 중에 5명, 4명은 못 써, 계획을. 난 분명히 이름을 플래너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니네 그 플래너의 스터디 플래너로 되는데 애들 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토요일인데 일요일에 대한 계획이 안 써 있어.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대부분. 그래서 그럼 적어도 다이어리로라도 써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공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해와라. 그럼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 꼭 한 4, 5월쯤 되면은 조금씩 써. 나 다음에 뭐 할지. 그래서 꼭 1단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써라. 2단계 그러면 서서히 미래가 기획되기 시작한다. 3단계 오늘과 내일 해야 될 일 중에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우선순위를 되게 잘 매겨요. 공부 잘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특성이 뭐냐면 공부를 다 안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사소한 판단 능력이 저는 이 플래너 짜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5번. 오늘 한 5번까지만 하자. 5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네. 자, random errors may be detected. 임의 오류라는 뜻. 임의 오류는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생기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7 더하기 24 더하기 39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로 내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23으로 하면 에러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랜덤 에러라고 해요. 임의 오류는요 검출될 수 있죠. 왜냐면 그냥 왜 결과가 달랐지? 다시 해보니까 이거 지금 1 빼먹었구나. 1 넣고 다시 하고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taking more and more readings 점차 더 하게 되면요 더 가면 우리는 obtain from the arithmetic. arithmetic은 뭐 수란 뜻이야. 숫자. 그래서 숫자의 가운데 산술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통계학 가면 배울 거예요. 산술 평균. 자, 산술 평균으로부터 획득한다라는 거죠. 뭐를? A value. 결과 값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통계에서 value는요, 너네 무슨 가치관 이런 게 아니라 통계 그 결과에 따른 값을 보통 value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value which approaches more and more closely to the true value. 그러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정확한 값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너네 이게 그러니까 근사값이라는 거잖아. 근사값.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수학의 그게 근사값이잖아. 적분할 때 당연히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데 이거 면접 어떻게 우리 면접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네 문과인데 미적분 배우는 게 경제학 때문이야. 경제학 통계 때문에. 경제학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막 공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생산자이나 뭐 소비자이나 이런 거 구하려면 여기 면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미적분 안 배운 경제학보다 어떻게 하면 미지경제학을 봤어. 이렇게 직선으로. 이건 면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거시경제는 이렇게 그래프가 틀리잖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 면접을 구해야 된다고 하지. 근데 어때? 곡선 구할 수 있어요? 곡선 면접? 못 구하잖아.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이랑 직각 이런 건 다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못 구하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미적분이 진짜 희대의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나니까 곡선이니까 면적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겠다? 깎을 입장에서 얘를 그럼 직선으로 깎자. 깎고. 그래서 너네 잘 봐. 얘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근사값으로 간다는 게 니네가 배운 함수의 극한이야. 얘를 극한으로 계속 치닫으면 얘를 계속 깎으면 직선으로 근사값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배운 게 1차적으로 수렴과 발산이죠. 할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답으로 가는 결과값을 찾는다는 거.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적분은 하나하나 막 끝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래? 쫙 다 합치는 거죠. 면적을 그려서. 그래서 이름이 쌀 적자에서 적분입니다. 자, neither of these points is true for systematic error. 자, 그럼 이거 랜덤 에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systematic error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이거 계속 통오차라고 하는데 통오차는 뭐냐면 시스템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반복 추출로 불가능하니까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전원 중간고사 아니 너네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있었다 쳐. 근데 맞나 내가 적은 게? 훨씬만 이렇게 하면 얘도 40이고 얘도 40이잖아. 그러면은 어때요? 결과값이 아무리 반복을 해도 계속 똑같이 40이 나오는데 미시적으로 갔는데 원래는 값이 이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야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검출을 못하는 거지. 이런 게 시스템의 에러야. 애초에 체계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서 계속 반복을 해도 계속 값이 똑같이 와버리니까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래서 자꾸 문제가 검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어렵겠어? 아까 같은 오타 같은 거보다 이게 위험하다.
너네 타이핑 할 때도 봐봐. 특히 이제 내가 맨날 타이핑 에러 나는 게 대부분 다 보통 오탈자 나면 밑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못 고치는 경우가 뭐야? 철자가 맞으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쵸? 갑자기 예를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오차예요. 자, repeated measurements with the same apparatus. apparatus는 장비란 뜻이야. 자, 똑같은 장비 기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돌렸는데 그게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제거도 못해요. 뭐를? 개통오차를. 그러니까 랜덤 에러는 반복으로 돌려서 제거할 수 있는데 개통오차는 반복으로 못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의 에러는 전체적으로 더 위험하다고요. 자, 뭐보다 랜덤 에러보다. 그래서 이 되게 큰 숫자의 랜덤 에러는 실험에 존재. 그러니까 너무 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봐가지고 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통계학에서 뭐라고 하면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얘 혼자 갑자기 그러니까 평균을 구했는데 우리 돈 빼고 평균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여기 혼종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거 뭐지? 아 내가 오타냈구나. 다시 교정하는 거. 지금 얘가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큰 숫자는 다 검출돼요. 그래서 얘는 자기 스스로 매니페스트 드러낼 거라는 거죠. 매우 큰 숫자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결과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어떤 위해도 가해지지 않아요. 왜? 찾았으니까 교정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아마도 실험자의 에고, 자존심을 짓밟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웃자고 한 얘기야. 그러니까 실험자가 지금 오타를 잘못 낸 거잖아. 실험자는 조금 쪽팔리고 민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물 찾아서 없애면 되니까 그거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dangerous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concealed presence of the systematic error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죠. 안 보인다고. 아까 결과값이 똑같잖아. 변수값은 다른데, 그죠? 이런 게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럼 일일이 다 찾아야 돼. 그래서 may lead to an apparently reliable result. 믿을 만한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기 동태공을 다 합치니까 0이네. 오케이 0이니까 됐어 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마이너스고 누군가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한 놈만 0이야. 예를 들어 재훈이가 원래 마이너스 40인 줄 알고 그래서 재훈이 거 점수 맞춰서 보완해 주는 거 딱 가져왔는데 재훈이가 또 0이래. 저 0인데 틀림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시스템의 에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를 고려해 보면 조그만 산출된 에러. 그러니까 또 뭐야? 안 보인다는 거야. 조금해서.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보다 엄청 위험한 것에. 그러니까 결과값이 되게 조그마니까 미세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놓치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겠죠 뭐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이제 큰 치명적인 대참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개통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5분 마시죠. 다시 5분에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요, 스트레스는 업무 효율도 낮추고 애들도 다 내쫓고 그다음에 팀도 분열시킨다라고 써놨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기업은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를 일자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깨부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청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건 military, 즉 군대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군대 예시를 통해서 유추하고 있죠. 유추라는 건 유비추론,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빗대어서 추론하는 걸 유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얘네들 되게 힘들다, 블라블라블라 쭉 주저리 얘기하더니 갑자기 근데 얘네 제일 성과 좋은 조직 중에 하나야. 그래서 군대는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하는 조직이지만 잘 돌아가는 조직 중에 하나지. 그러면 잘 돌아간다는 거에서 얘랑 얘가 서로 대립되는 기업의 사례가 와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서 얘네가 그거를 이뤄냈을까라고 한다면 얘네가 여기 올바른 렌즈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렌즈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한다? 의미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 유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narrative, 그 다음에 social bond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게 뭐다? pride. 그래서 자부심을 끌어내는 거지. 이 올바른 렌즈의 의미는 뭐냐?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필자의 주장이죠. 해설하고 안 될 게 뭐야? 군대처럼 똑같이 할 수 있지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면 생각해봤어? 이 문제 뭐로 내기 딱 좋은지. 난 딱 보고 뭐가 내기 좋나라고 해서 봤더니,
잘 봐. 이 흐름이 되게 재밌잖아. 회사들은 스트레스 안 좋아해. 군대 얘기했죠. 그리고 너네도 똑같이 하면 덩이가 세 개로 찢어지지. 순서별 가능하죠. 순서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별 포인트 끊어줄게요. 일단 팀스에서 한번 끊기고요. 그 다음에 캠프에서 한번 끊기고, 그 다음에 라이프 여기서 한번 끊기고. 그래서 A, B, C 이렇게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가장 유력한 건 순서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 정규직을 잘 가게 찢는다. 그래서 그들 왜냐면 이거 대명사 누구가 이렇게 찾는 거 딱 명확하죠. 그래서 딱 끊기죠. 그래서 이거 A 덩이로 나누면 되고, 그다음에 B 덩이 보면 그런 하나로 또 흐름 끊기죠. B 덩이 나누면 되고, 그리고 이제 C는 어때요? 라이프로스. 그리고 그렇게 하기보다 위협으로 보기 대신에 군대는 이걸 뭘 이끌어낸다. 여기도 또 끊기죠. 그래서 딱 네 덩이가 나와서 숨을 돼요. 그죠? 네, 두 번째. 당연히 의미추론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어휘 문제도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일반이어서 잡으셔야 돼요. 네, 잡아봅시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2번 질문. 자, 질문 주제는 당연히 뭐예요? 회사는 스트레스를 기회로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회사는 스트레스를 기회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객관식은요 무조건 순서고요. 어휘랑 의미, 어휘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은 맨 끝에 있는 의미 파악 정도 나오지 않을까? 렌즈 저희 가르친 게 뭔지 찾아 쓰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영적 서술형 출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의 논리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 3번 보면 위계가 키워드죠. 위계는 좋아, 나쁜 아이디어를 잘라내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근데 문제가 생겨. 자, 여기서 흐름 전환됐죠. 문제는 뭐냐면 look like very bad ideas when they're introduced.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되게 나빠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문제 제기?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전환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입 초반에는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라는 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위계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예시 2번이 되어 있죠. 자, 웨스턴 유니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텔레그램 비즈니스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1번 웨스턴 유니언사의 사례. 여기서는 여기 텔레그램 비즈니스가 결국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하이어키 얘기한 거죠. 하이어키. 그래서 위계에 의해서 혁신을 실패한 경우. 그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위키피디아 사례는 위계를 극복해서 혁신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대립되는 사례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추론할 수 있죠. 결론은 뭐다? 혁신에서 위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혁신을 하시려면 위계가 혹시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꼭 면밀히 살펴보세요 라는 얘기죠. 이게 하이어키 얘기하는 거 꼭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는요 네모 1 일단 요 문장 어때? 여기서 흐름 전환되지. 모내기 땄죠? 문장 삽입되기 좋죠? 문장. 그래서 문장 삽입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 부분만 보면 그 밑에서 쭉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빈칸 추론 문제 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빈칸이 보통 이렇게 설치해서 가운데에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사례 1, 사례 2 넣어가지고 이 두 사례의 공통점 추출해가지고 빈칸에다 꽂아놓는 거. 이게 사실 빈칸처럼 출제할 때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거 뭐 낼 수 있어요? 요거 낼 수 있죠. 요거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모 2는요. 텔레그램 비즈니스가 뭐를 의미하는 거 이거 지칭하는 거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이거 되게 많이 써요. 평가 교수님들이 이 센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4번까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3번 정리할게요. 다 하면 앞으로 오세요. 자 3번 질문. 위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막을 수 있다. 아니면 혁신에 있어서 위계의 위험성 하셔도 되고요. 위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객관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칸 삽입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이거 흐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흐름. 그죠? 흐름 문제로 나오면 문제 왜냐면 지문의 길이가 제법 긴데 중간에 끊기는 포인트가 명확하지. 그럼 이거 흐름 문제 같은 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찾아쓰기.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 쓰는 거. 그래서 찾아쓰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력 4쪽으로 되죠? 4쪽은 쉬워. 이거 아마 금방 끝내겠다.
통제력을 가져요.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을 맨 앞에다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으시면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권이 있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자, 특히 뭐를 쓰는 거? 캘린더 달력 쓰라고요. 그래서 이 통제권은 뭐를 통해서 달력을 통해서 배운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통제력이 있으면 얘네가 이제 어떻게 understand 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컨트롤이 있다는 게 결국 이해하는 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달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important라고. 아니, importance 어딨니? 요거 importance죠. 그래서 네모 1번 아이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를 알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giving them choice.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초이스가 통제랑도 같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일정에 대해 검토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택권을 주어라. 이거는 양육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존중을 느끼면서 시간을 더 잘 이해하는 거죠. 존중이 이게 리스펙트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는 어떻게 한다? 중요한 일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어때요? 결전에 나가죠. 이렇게 하죠. 지금 여기 화면 뒤에 잘려서 보는데 왼쪽에 지문 밑에서 세 번째 important things 있죠. important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밑에서 세 번째. 그래서 쭉 보시면 control, understand, choice, respect, important 이 위주로 쭉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 이거 그냥 당연히 뭐 나와? 주장이죠? 주장이나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법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사실 출제 이유가 거의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돼요.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단조롭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앞에 보면 지문 주제 아이들이 통제권을 기르도록 달력 사용을 가르쳐라. 아이들이 통제권을 기르도록 달력 사용을 가르쳐라. 교수님 앞에 이것만 쓰면 돼요. 자, 지문 주제 아이들이 통제권을 기르도록 달력 사용을 가르쳐라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요 객관식 딱 하나 대의 주장 내진 제목이 아니 주장 내진 요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어법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썼어? 다시 아이들이 통제권을 기르도록 달력 사용을 가르쳐라. 그죠? 자, 됐고 숙제 좀 얘기하고 숙제 어떻게 냈을까? 너네 이제 좀 공부 좀 하자. 알겠지? 내가 지난번에는 사과목 전달 시간 드렸으니까 오늘은 사용 없이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워크북이랑 문제풀이 다 드렸죠? 교과서 워크북 문제 교과서 워크북 완료 안 됐어요, 저. 다 됐죠? 그럼 나 이제 교과서 당분간 안 건들게. 그냥 냅둘게.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 그 뒤에만 좀 고정하시고요. 5번도 아까 했으니까 1번부터 5번 워크북 풀어오시고요. 채점도 다 하세요. 그 다음에 7번부터 12번 단어 외워오시고, 그래서 6번부터 그래도 한 9번까지는 하겠죠? 9번 내용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필기는 다 옮겼어요? 필기는 같이 옮기세요. 아시겠죠? 하시면서 학교에서 한번 다 내줄까? 이것만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하시고 나머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